안녕하세요. 당신은 자녀에게 집을 사줄 수 있다면 사주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당연하죠라고 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그 집은 제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사랑으로 시작한 선물이 어떻게 가족 간의 깊은 상처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그리고 꼭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2살, 이제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죠. 예비 며느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밝은 성격의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집이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천천히 모으면 되니까. 아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천천히가 얼마나 먼 미래 이야기인지를요. 남편과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퇴 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건강했고 연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 우리 아들한테 집 하나 사주는 게 어때요? 우리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먼저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엄마, 그건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요? 괜찮다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은요? 걱정 마. 우리는 연금도 있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노후 대책이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부모구나. 자식이 행복한 게 바로 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 며느리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놀라워하며 감사해했습니다. 전화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의 중형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가격은 8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던 날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희 둘의 보금자리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우리 가족 4명은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가구를 놓을지,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지, 아이방은 어디로 할지. 그 순간만큼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부모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뿌듯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 날 당연히 가서 도와주려고 했죠. 짐도 정리해주고 청소도 하고 첫 식사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천천히 할게요. 신혼의 기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순간 조금 서운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사양하는 거지?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래,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저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집은 다 정리됐니? 엄마가 가서 밥 한번 해줄까? 아,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배달 시켜 먹을게요. 배달?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인데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정말 괜찮아요, 엄마. 저희 스타일대로 천천히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미리 연락은 했지만 아들은 퇴근 전이었고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손볼 곳이 보였습니다. 싱크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베란다에는 아직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옷을 걷어붙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금방 할 수 있는데 뭘.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그저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정리를 하고 나니 집안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제 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지?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부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몇 주 후 아들 부부가 새로 산 소파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싸게 산 제품인데 품질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얘들아, 그 소파 버리고 좋은 걸로 새로 사. 엄마가 사줄게. 엄마, 우리 이거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신혼집에 그런 걸 놓고 어떡해. 가구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건데. 결국 제가 100만 원짜리 소파를 사줬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튼튼하고 괜찮은 제품이었죠. 아들은 엄마 정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냉장고가 작아 보여서 큰 걸로 바꿔주고 에어컨이 없는 방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주문해서 달아주고 저는 그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지 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바쁘니? 전화도 잘 안 하네. 아, 엄마.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쯤 할 수 있잖아. 네, 알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저희가 처가에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명절도 같이 안 보내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처가도 가야지.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 아들이 이번 명절에 처가에 간대. 그럴 수도 있지. 결혼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거 아냐? 애들도 자기들만의 생활이 있잖아.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와주기만 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결정타는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즉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사서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뭐가 안 해도 돼. 너 지금 우리 손주 뵈고 있잖아. 며느리는 그저 웃으며 받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아기 태교에는 클래식이 좋다던데 내가 좋은 CD 몇 개 사왔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임산부 요가도 다녀야 해. 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좋대. 내일 같이 갈까? 어머님, 저는 제가 알아볼게요. 왜? 엄마가 알아본 게 싫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저희 조금 숨쉴 공간이 필요해요. 숨 쉴 공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고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부담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부담이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데 저희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집을 사주신 건 정말 고맙지만 그렇다고 저희 모든 생활까지 관여하시는 건, 야, 내가 언제 관여했어? 도와주기만 했지. 그게 저희한테는 관여처럼 느껴져요. 소파도 가전제품도 다 저희가 고른 게 아니라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왜 받아놓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너희가 지금 뭐가 불만이야?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날 보기도 싫다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집을 사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엄마가 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공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엄마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힘들어해요. 자기가 살림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먼저 와서 다 해버리시니까. 엄마는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한테는 넌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해준다는 메시지로 들린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알아요, 엄마. 그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스스로 해나가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저희 방식대로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도 알았잖아. 우리가 너무 나섰던 거. 하지만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을 위하는 게 죄가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저희 당분간은 어머님 방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하기도 하고 저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을 사준 게 잘못이었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나았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저는 응, 잘 지내렴 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컸고 동시에 내가 너무 나댔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알려왔을 때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또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엄마 병원에 오실래요? 가도 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와야죠. 병원에 갔을 때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아들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생명체 우리 손주였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진심 어린 그리고 조금은 미안해하는 듯한 톤이었죠.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저는 짧게 말하고 아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애 봐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엄마가 되어보니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한테 너무 많이 관여했어. 좋은 마음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그게 너희한테는 부담이었다는 걸 이해해. 어머님, 나도 많이 생각했어. 혼자 집에 앉아서 말이야. 처음에는 억울하고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선을 넘었구나 하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다만,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말 알아? 감사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엄마도 생각할 줄 알아. 몇 달 동안 혼자 많이 생각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방식대로 너한테도 했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내 일에 많이 간섭하셨거든. 그때는 싫었는데 정작 내가 엄마가 되니까 똑같이 하더라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시어머님이 간섭하셨을 때요. 솔직히? 답답했지. 내가 하려고 하면 먼저 와서 다 해버리시고 내 방식대로 하면 그게 아닌데 하시고. 그런데 웃긴 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했다는 거야.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 선물 받은 거 정말 감사해요. 그게 없었으면 저희 아직도 전세 살면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건 정말 큰 사랑이에요. 다만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숨이 막힌 거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미안해. 사랑한다는 핑계로 너희 영역을 침범했어.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배웠어. 뭘? 사랑은 주는 게 다가 아니더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되 먼저 뭐 필요한 거 없니? 도와줄 거 없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갈 때도 미리 연락하고 짧게 다녀왔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를 하거나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 얼굴 보고 며느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래요? 정말? 네, 오랜만에 어머님 해주시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아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
주말에 아들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훨씬 편안했고 아들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같이 할게. 내가 지시하면 내가 보조할게.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건 내 부엌이니까 내가 주인이지. 그날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따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 좀 썰어 주시겠어요? 하면 썰어주고 이거 좀 저어주세요 하면 저어줬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머님이랑 있는 게 이제는 편해요. 예전에는 뭔가 감시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저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통제를 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너희들한테 미안했어. 엄마가 선을 넘었었어. 엄마. 아니야, 내가 할 말이야.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국 내 방식을 강요했던 거야. 집을 사준 것도 가구를 사준 것도 다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게 너희한테는 빚처럼 느껴졌을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빚이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도 선택하고 싶었어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지. 엄마가 그걸 빼앗으려 했구나. 남편이 함께 왔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늦게나마 철이 들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선이었다. 집을 사준 것은 사랑이었지만 그 후의 행동들은 소유욕이었다. 나는 아들을, 며느리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 했다. 내가 해줬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었다.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사랑인지 이제야 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이제 돌을 넘겼고 아들 부부는 그들만의 리듬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삶의 조연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 함께 식사를 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음식을 해갈 때도 있고 며느리가 요리한 것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조언 하나만 구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아기가 요즘 밤에 잘 안 자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당장 달려가서 아기를 돌봐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요즘은 방법이 많이 바뀌었을 거야. 육아책이나 소아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거야. 내가 아는 건 그냥 옛날 방식이니까. 그래도 들려주세요. 참고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 방법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감사가 예전의 어떤 감사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강요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이제 양가 집을 번갈아 다닙니다. 올해는 우리 집, 내년은 처가집.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을 테니까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너는 아들한테 집까지 사줬는데 명절 또 안 오면 섭섭하지 않니?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 산 건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절에 못 보면 어때요? 다른 날 보면 되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를 모른다니까. 효도요? 우리 아들 충분히 효도해요. 자기 가정 잘 꾸리고 손주 잘 키우고 그게 최고의 효도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집에 오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들이 자기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갔는데 거실에 새 책장이 생겼더군요. 오, 책장 새로 샀네? 네, 어제 조립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미리 말 안 했어? 내가 좋은 거 사줬을 텐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잘 어울리네. 너희 둘이 고른 거야? 네, 인터넷에서 한참 찾아봤어요. 그래, 좋다. 너희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네. 아들이 의외라는 듯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늦게나마. 며느리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다 해주시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해도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선을 넘었었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편해요. 요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정엄마 같다는 말이 이렇게 큰 칭찬인지 몰랐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나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야. 저는 이제 그들의 삶을 관찰자로 지켜봅니다. 가끔 조언을 구하면 해주지만 결정은 그들이 하도록 놔둡니다. 실수를 해도 그게 그들의 배움이라는 걸 압니다. 손주가 아플 때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열이 나는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 응, 가봐. 근데 너무 걱정 마. 아기들은 열 자주 나니까. 걱정돼요. 당연히 걱정되지. 엄마니까. 병원 다녀와서 연락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병원 다녀온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아니래요. 그냥 감기래요. 다행이다. 약 잘 먹이고 푹 쉬어. 네. 어머님, 전화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게 제 역할입니다. 항상 거기 있대 앞에 나서지 않는 것. 필요할 때 손 내밀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 것.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둘째 가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저와 남편은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좁아질 것 같아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예전에 저였다면 내가 돈 보탤 게 어디로 갈 건데? 내가 알아볼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희가 알아서 잘 결정할 거라 믿어.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예전에 사주신 집인데. 그 집은 이제 너희 집이야. 팔든 전세 주든 너희 마음대로 해. 엄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괜찮아. 그 집은 내가 너희 결혼 선물로 준 거야. 이제는 완전히 너희 것이니까 너희 인생에 맞게 활용하면 돼.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덕분에 엄마가 배웠어. 그날 우리 네 식구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긴장도 부담도 없이요.
집을 떠나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면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어떤 감사 인사보다 값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차가 떠나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잘했어. 뭘? 놓아주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지금도 가끔은 참아야 하고. 근데 알겠더라고. 내가 놓아줄수록 그들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게. 그게 사랑이야. 응, 그게 사랑이더라. 이제 저는 압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무겁습니다. 특히 큰 선물일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죠. 집 한 채는 분명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빚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주는 것에는 대가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래야 해라는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핥히게 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무언가 큰 것을 해주셨거나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선물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이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한 응원자로 남아야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후에 제 행동들을 후회할 뿐입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세요. 그들의 삶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 한 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